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요즘 이제 독감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다들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요. 혹시라도 그리고 이 독감 주사 미리 혹시 안 맞으신 분 계시다라면 지금이라도 독감 주사 꼭 맞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지난 2주 동안에 이제 수급과 동향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전국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대구가 위로 올라가고 있고 부산도 위로 올라가고 충남, 대전, 전남, 그쵸, 충북 이런 지역들 꽤 많은 지역들이 이제 올라가는 폭이 좀 크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25년에 이제 공급 부족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이 공급 부족의 진실은 뭐냐? 바로 지방입니다. 이거를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이제 지역의 이제 공급 물량입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급이 계속 감소하죠. 근데 요 데이터만 보시면 안 되고요. 확정이 안 된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진행 중인 이런 내용들까지 합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량이 약간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많지 않죠. 그래서 지난 한 25년 중에서 이제 보시면은 지방의 대세 상승장이 이제 2009년부터 왔는데 2009, 2010년, 2011년, 12년 이때 이제 보시면 공급이 굉장히 작았죠. 근데 이제 보시면 내년부터 또 26, 27, 28 이렇게 한 3년 정도 공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공급이 부족한 데는 지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중에서도 지방에서 좀 많은 데가 이제 부산이나 광주인데 부산이나 광주를 빼고 보잖아요. 그럼 어때요? 진짜 작죠, 여러분. 이때 보세요. 지방의 대세 상승장이었던 9, 10, 11, 12년보다요 2026년, 27년, 28년 이때 공급이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의 진짜 진실은 어디다? 바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 서울의 공급 물량 서울의 공급 물량 굉장히 부족하다, 수도권 작다 얘기하시는데 수도권의 진실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합해서 볼 거고요. 자, 확정으로만 보시면 진짜 작아 보이죠. 그쵸? 근데 25년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23년, 24년이 좀 많았던 거죠. 역사적인 평균에 비해서 평균보다 약간 작은 수준이고요. 진짜 작은 26년인데 문제는 27년에 이렇게 작아 보이는데 이거는 진실이 아니죠. 여기에 미확정된 재개발, 재건축까지 넣으면 데이터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 그럼 어때요? 26년만 작고 27년과 28년은 다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정말로 무섭듯이 이 데이터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 앱에서 그냥 보여주는 확정된 물량의 공급 물량만 보니까 맨날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앵무새처럼만 떠드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데이터를 알려면 깊이 있게 제대로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저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지만 혹시라도 제가 또 못 보는 부분이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런 것들 전부 다 데이터에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리치고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수급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이제 수급에서도 이제 이미 이제 지방 쪽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근데 대구는 보시면 대구의 수급을 보시는 것처럼 꽤 많이 올랐죠. 그리고 아직 100은 안 되지만 조만간 100 이상으로 올라설 거예요. 그리고 대구는 앞으로 공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10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가게 될 거고 전세가가 올라가면 아마 매매가에도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대구가 저는 상당히 좀 기대되는 또 지역 중에 하나고요. 자, 부산도 보시면 부산도 꽤 위에 있죠. 더 위에 있죠. 부산이 더 좋은데 부산 좋아요. 그래서 25년, 26년 공급이 굉장히 작습니다. 부산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확정이 아닌 미확정까지 해서 27, 28년을 보잖아요. 그러면 부산이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부산은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꽤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구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공급이 향후 3, 4년 매우 작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조금 기대가 많이 되지만 부산은 25, 26년 정도까지만 작고 27년부터는 또 공급이 늘어나서 아마 중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한 우상향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충남도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죠. 충남도 이렇게 전세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고 대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양호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충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전세 수급이 계속 좀 좋아지고 있죠. 자, 울산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북이나 울산 여기는 굉장히 전세 수급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충북은 공급이 좀 많습니다. 향후에 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일단 저는 확실하게 좋을 지역은 이제 울산 요런데, 그 다음에 충남 요런데,
그 다음에 대구 요런 데, 요런 데들 아마 올해부터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거를 경매까지 결합을 하면 정말 좋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은 제가 아마 경매에 관련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것 같고, 경매 관련한 강의를 또 빅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하실 수 있게, 정말 무릎 밑에서 싸게 사실 수 있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제가 앞으로 가이드를 많이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도권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이제 서울을 보시면, 서울은 뭐 여전히 매매 수급이 별로죠. 여전히 별로고 전세 수급이 약간 올라오고 있지만 지금 공급 대비해서는 그렇게 썩 양호한 수준은 아닙니다. 원래 이게 역사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서울은 항상 전세 수급이 높았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전세 시장이 뭐 너무 좋다, 그 정도 지금 절대 아닙니다. 서울. 그리고 매매 시장도 여전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경기도 같은 경우도 전세 수급이 살짝 좋아졌고 매매 수급이 여전히 이렇게 그냥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는 이런 수준이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매매 수급 계속 꺾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전세 수급은 약간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수도권은 원래 한 2월 요 정도 설 끝나기 전, 설 끝나고 난 약간 그 다음까지는 좀 지지부진 하다가 그 이후부터 다시 조금씩 힘을 내거든요. 그리고 요번에도 뭐 대출도 조금 풀어준다고 하고 정책 자금도 좀 풀고 하니까 또 신생아 특례의 소득 이 한도가 또 넓어지다 보니까 상반기에 약간의 반등이나 이런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는 있지만 본 게임은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는 3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거래 동향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는 잘 늘고 있는지. 자, 거래가 보니까 이제 전남 쪽이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전남 쪽의 매매 거래와 전세 거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거래가 이렇게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22년 6월달 이후로 지난 2년 반 만에 매매 거래나 전세 거래나 가장 많아요. 그래서 뭔가 전남 쪽에 약간의 긍정적인 흐름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충북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거래는 줄고 전세 거래는 뭐 고만고만한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 울산 같은 경우도 이제 매매 거래와 전세 거래 좀 줄었다가 이제 최근에 약간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대부분의 지역들은 뭐 거래가 그렇게 여전히 아직도 활발하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엔 유일하게 이제 전남 정도가 굉장히 크게 좀 증가하면서 전남 좀 살짝 데이터를 좀 보고 싶네요. 자, 서울을 또 보시면 서울이 약간 증가한 걸로 나오지만 뭐 이 정도는 뭐 거의 이거 뭐 증가했다고 좀 보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전세도 아주 약간.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12월이나 1월에 바닥을 찍고 요게 다시 조금 좋아지는데 이런 계절적인 요인과 연초의 흐름에서 약간 지금 돌아서는, 그리고 아마도 이런 상황은 설 지나고 나서 2월, 3월 되면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런 뜨거웠던 거래와 같은 이런 상황까지는 나타나기는 매우 힘들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경기도도 보시면 뭐 약간 조금씩 늘었죠.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전세 거래 좀 늘고 매매 거래는 여전히 뭐 거의 완전 바닥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좋게 보고 있는 대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거래는 여전히 지금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나 전세 거래는 상당히 지금 얼어붙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얼음이 이제 조금씩 녹는 게 25년에 이제 조금씩 녹을 거고요. 얼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녹는 게 이제 26년부터 본격적으로 녹아내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와 같이 이렇게 저평가되고 향후에 기대되는 공급도 제한적이어서 이런 지역은 내 집 마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올해부터 이제는 이리치고 방송 꾸준하게 지켜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기획을 하는 게 2025년에는 저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대반전이 이제 차근차근 일어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지방을 좀 돌아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오프라인 좀 강연회를 좀 할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이렇게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함께 참여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전문가분들이 있지만 다 수도권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리치고라고 하는 이런 빅데이터 시스템이 있어서 지방에 대한 부분도 얼마든지 분석이 가능하고, 또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지방 끝났고 수도권만 너무 좋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데이터를 거의 10년 가까이 연구해온 이 리치고의 김기원이 봤을 때는요, 아니에요. 이제 지방 본격적인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 이런 강연을 함께 하게 되시면은 좋은 소식들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조만간 또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